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 26학년도 6평 우리 공통 과목부터 해설을 쭉 진행을 해보도록 할 건데, 이제 뭐 6평과 관련된 총평 얘기나 아니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관련된 얘기들은 쌤이 총평 영상을 따로 이제 준비를 할 거고요. 여기서는 딱 다 감정 다 배제하고 문제 풀이만 딱 들어가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6평 해설 강의 공통 과목부터 객관식, 주관식, 그리고 확통 미적 순으로 쌤이 해설 쭉 진행을 하도록 할게.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1번부터 그냥 쭉 한번 그냥 풀어보도록 하자. 자, 4의 4분의 1제곱 그냥 2의 2분의 1제곱으로 바꿔주면 되겠죠? 그럼 2의 2분의 1제곱이니까 둘이 더해지면 2의 1제곱. 오케이, 답 2번 넘어가자. 자, 2번 문제 한번 가볼게요. 자,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결국 뭐다? F'1이다. 그죠? 근데 난 F'X를 계산을 할 수 있어. 2X-1. 그러니까 내가 여기다 1 그대로 집어넣으면 답 얼마? 1. 답은 1번 되겠다. 넘어갑시다. 자, 3번 문제. 자, 그냥 수열 계산 문제다. 그쵸? 자, 얘는 2배의 시그마 AK 더하기, 자 이거 조심하자. 1은 7번 더해줘야 돼요. 1만 적으면 절대로 안 된다. 그래서 이렇게 적어주는 게 맞고, 얘가 8이니까 16 더하기 7 답 얼마? 23. 이렇게 가면 되겠다. 됐죠? 넘어가자. 4번 문제. 자, 이것도 간단한 연속 정의 문제다. 그죠? 자, 연속이라고 주어졌으니까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이 같다. 자, 3 대입하면 마이너스 9 더하기 a는 3 대입하면 15 마이너스 a. 그러니까 2a가 24니까 a는 얼마? 12.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다. 답 3번. 괜찮죠? 넘어갑시다. 자, 5번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단순 적분 계산 문제다. 그죠? 자, 2x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x 이렇게 만들어준 다음에 0에서부터 2까지 다다다닥 계산하면 되겠다. 오케이. 16 마이너스 4 더하기 2 이렇게 되니까 답 얼마? 14. 답은 2번. 괜찮죠? 넘어갑시다. 6번. 그래서 앞에 있는 3점짜리 문제들은 정말 그냥 기본적인 계산 문제들밖에 없어, 얘들아. 자, 문제에서 지금 뭐라고 돼 있냐면 a 코사인 bx 더하기 1의 최대값이 8이래. 양수 a야, 양수 a. 그러면 a 더하기 1이 최대죠. 그게 얼마? 8. 자, 주기는 어떻게 구하지? b분의 2파이. 이 문제는 양수라고 주어져 있지만 양수가 아니라면 절대값 붙여야 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이렇게 되니까 b 값은 얼마? 2, a 값은 얼마? 7. 두 개를 더하면 얼마가 되겠다? 9. 답은 4번. 오케이. 넘어갑시다. 자, 이것도 단순 미분 계산 문제다. 그죠? 자, G'3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나는 미분을 해줘야 되겠네. G'X는 10X 더하기 fx 더하기 x F'X 이렇게 될 거고, 그지? 자, 그럼 내가 G'3을 구하고 싶으니까 3을 그대로 대입해. 30 더하기 F3은 2, 3 곱하기 F'3은 1 이렇게 된다. 그지? 그러면 얼마야? 35인가요? 이렇게 되겠다. 답은 5번. 넘어갑시다. 8번. 자, 삼각함수의 값변환 문제고요. 이거 제발 틀리지 마. 이거 맨날 나오는 문제잖아. 그치? 한번 가보자. 얘들아, 내가 원하는 건 코사인 세타 값이야. 근데 요거 계산하면 탄젠트 세타가, 코사인 세타를 나눠줘. 탄젠트 세타가 얼마야? 2야. 그럼 얘들아, 내가 코사인 세타를 구하려면 무조건 직각삼각형을 그려요. 무조건이야. 그럼 얘가 1이고 얘가 2고 얘가 얼마? 루트 5다. 그지? 자, 그럼 이제 코사인 세타는 얘분의 얘로 루트 5분의 1 잡아주면 되는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건, 그래서 부호는 뭐야? 항상 값을 먼저 직각삼각형으로 계산하시고 부호는 나중에 구하는 거야. 됐습니까? 그랬을 때 봐봐.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지금 뭐래요? 양수값이래요. 근데 우린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각변환에 의해서 뭐랑 똑같아? 사인 세타 값이랑 똑같아. 이거 알아야 돼. 자, 그럼 사인 세타 값도 양수야. 근데 탄젠트 세타 값도 뭐야? 양수야. 그럼 둘 다 양수가 되려면 몇 사분면일 수밖에 없어? 1사분면일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코사인 세타 값은 얼마? 무조건 1사분면에서 양수지. 루트 5분의 1. 5분의 루트 5가 답이다. 그죠? 오케이. 8번 답 5번. 넘어가자. 9번 가볼게요. 자, 정적분 문제인데
적분 구간이 마이너스 3에서 3까지 딱 0으로부터 대칭이 되어 있다면 기함수, 우함수의 성질을 딱 쓰기 좋은 문제야. 그지? 자, 일단 요거 얘를 곱하면 fx가 나오잖아. 근데 마이너스 3에서부터 3까지 fx랑 마이너스 3에서 3까지 fx가 어차피 같은 놈이니까 요거랑 요건 그냥 날라가요. 그러니까 결국 남은 게 뭐냐면 마이너스 3에서부터 3까지 x fx dx가 얼마다? 36이야. 여기까지 괜찮아? 자, 그런데 보세요. 이 fx가 x제곱 더하기 ax야. 여러분들 봐봐. x가 곱해지면 얘가 x세제곱이 되면서 얘가 뭐가 되냐면 x세제곱 기함수야. 자, 우린 기함수가 마이너스 3에서 3까지 적분하면 무조건 얼마? 0이지. 그치? 그러니까 결국 누구만 따지면 돼? 마이너스 3에서 3까지 ax제곱만 적분해주면 되는 거고요. 얘는 우함수니까 이걸 0으로 바꿔주면 몇 배? 2배로 바꿔주면 되겠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계산. 그럼 2배에 ax세제곱 3분의 1 ax세제곱 잡아주시고요. 얘가 얼마다? 36이다. 자, 계산하면 얘가 18a거든. 18a가 36이니까 a는 얼마? 2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다. 간단한 계산 문제다. 넘어가자. 10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로그 함수 문제가 나왔는데 절대 쫄 필요 없다. 얘들아. 정말 간단하게 나온 형태야. 자, 여러분 보시면 로그 a의 x 플러스 3과 로그 a의 마이너스 x 플러스 3은 무슨 관계야? x 대신에 어렵게 생각하지 마. 마이너스 x로 바뀌었으니까 뭐 대칭시킨 거예요? y축 대칭시킨 거 아니야? 그러면 얘들아 로그 a의 x 플러스 3이 이렇게 생겼잖아. 여기가 얼마야? 마이너스 2지 x절편이. 자, 이 x절편이 결국 y축에 대해서 대칭이 됐다면 어디에 오겠어? 이쪽으로 넘어오겠죠. 그럼 y축 대칭을 시켰으니까 그대로 얘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지 않겠어? 누가? 로그 a의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 그럼 당연히 둘이 만나는 점은 어디? y절편이 될 거고. 맞아? 그럼 여기가 a가 되겠네? 근데 친절하게 다른 거 더 이상 그릴 필요도 없어. 얘가 얼마? b고 얘가 얼마? c예요. 다 알려줬네. 근데 이 a, b, c가 뭐래요? 정삼각형이래. 그럼 우린 정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얼마라는 사실을 바로 알 수 있어. 4라는 사실을 바로 알 수 있잖아. 그럼 우리가 결국 구하고 싶은 게 a라면 a랑 이 정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엮을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어. 얘 y절편이 얼마야? 0을 대입하면 로그 a3 아니야? 근데 우리 이 y절편이라는 건 이 정삼각형이 뭐랑 똑같고 높이랑 똑같고 한 변의 길이가 4라면 2분의 루트 3 곱하기 한 변의 길이 얼마? 2루트 3. 그러니까 우리 뭐라고 얘기할 수 있다? 로그 a의 3이 아하 2루트 3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a의 2루트 3제곱은 3이고요. 내가 원하는 게 a니까 그대로 넘기면 3의 2루트 3제곱 2루트 3분의 1제곱 6분의 루트 3이죠. 3의 6분의 루트 3제곱 1번 이렇게 되겠다. 됐습니까? 가보자. 11번. 정말 오랜만에 합답형 문제가 나왔어요. 그죠? 근데 원래 이제 합답형 문제가 나오게 되는 이유는 문제가 어려워서인데 이 문제는 쉬운 문제를 그냥 합답형으로 만들어 버렸어. 그냥 사실 의미가 별로 없다. 자,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시각 t는 0일 때 출발하여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점P가 있대요. 근데 위치가 이놈이야. 그랬을 때 t는 1에서 점P의 위치를 물어보네? 그냥 1 대입하면 되잖아. 그치? 얼마야?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더하기 1 얼마? 0. 틀렸죠? 자, 두 번째 니은이 물어보는 건 뭐예요? 속도를 물어본다. 그쵸? 속도는 결국 뭘 구해야 돼? 쟤를 미분해야 돼. 뭐에 대해서? t에 대해서. 자, 미분 한번 해볼까요? 3t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1. 근데 t는 1에서의 속도를 물어봤으니까 1을 그대로 여기다가 대입하게 되면 얼마야? 3 빼기 2 빼기 1.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은 0. 니은 맞다. 디귿 가보자. 출발한 후에 점P의 운동 방향이 바뀐다. 얘들아, 운동 방향이 바뀐다는 건
결국 이놈이 x축을 뚫고 지나가는 형태. 다시 말해 0이 될 때를 찾으면 되겠네. 인수분해 되나? 되죠. 이렇게. 그러면 3t 플러스 1에 t 마이너스 1이야. 그런데 2차 함수를 그려보면 마이너스 3분의 1과 1일 때 여기에서 0 이후 출발한 후니까 왼쪽은 필요 없어요. 여기에서 뭐가 돼? 운동 방향이 바뀌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니까. 결국 여기서 얘기하는 그 시각은 뭘 얘기하는 거? t는 1에서 얘기하는 거.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랬을 때 우리 계산 한번 해보자. 가속도를 물어보네요. 가속도라는 건 한 번 더 미분하면 되겠다. 자, 가속도 구해보자. t에 대해서 한 번 더 미분하면 얼마? 6t 마이너스 2. t는 1을 그대로 대입하면 얼마? 가속도 4. 됐습니까? 답은 얼마? 니은 디귿 5번 됩니다. 할 수 있겠어요? 오케이. 12번 가보자. 자, 이번에는 점화식 문제다. 선생님, 원래 점화식이 22번에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내가 늘 얘기하잖아. 평가원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그리고는 이 점화식 난도가 굉장히 어떻게? 낮게 출제됐어요. 자, 그럼 어떤 난도인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자. 자, 문제 형태를 보시면 내가 지금 원하는 건 A4의 최대야. 그리고 점화식 형태를 관찰을 해보니 어떤 모습이에요? 자, 한번 적어보자. am 플러스 1은 am 마이너스 3이 될 수도 있고 am 플러스 1은 뭐가 될 수도 있어? 2an이 될 수도 있어요. 얘도 될 수 있고 얘도 될 수 있다. 쌤은 이런 형태를 뭐라고 불렀냐면 선택 수열이라고 불러줬어요. 선택함수처럼 둘 중에 하나 얘도 가능하고 얘도 가능하다. 둘 다 가능하다. 이런 형태. 자, 이런 문제는 이미 예전에 기출에서도 이미 등장했던 문제다. 그러니까 사실 이 형태가 당황스러운 형태가 전혀 아니라는 거. 오케이? 자, 기출만 제대로 준비했다면 어렵지 않아요. 내가 A1이랑 A3을 같다라는 조건이 주어져 있어. 얘들아 잘 생각해봐. 기준을 잡는다면 당연히 누굴 기준으로 잡는 게 좋겠어? A1을 기준으로 잡는 게 무조건 맞다. 이거는 선생님 포커스 수원 수업할 때도 맨날 얘기했었지. 이게 문제가 쉬운 이유가 A1과 A3 애들이 원래 보통 다 뭐부터 시작해? A1부터 시작하니까 사실 아무 상관없지만 이게 예를 들어 A5는 A7 이렇게 되더라도 여러분들은 쉽게 풀어낼 수 있어야 돼. A5를 기준으로 잡아주면 돼요. 오케이? 자, 그래서 기준을 잡자. A1을 기준으로 잡을 거예요. 그러면 A2, A3 만들어. 그리고는 A1과 A3가 어떻게 같다라는 걸 이용해주면 되겠지. 자, 그럼 A2부터 만들어보자. 될 수 있는 거. A1 마이너스 3. 또 2A1. 자, 여기까지 괜찮니? 이게 A2야. 자, 그럼 이제 A3 만들어보자. A3는 이놈에다가 3을 빼면 돼. 혹은 2배를 하면 돼. 혹은 요놈에서 3을 빼면 돼. 혹은 요걸 2배 하면 돼.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결국은 A1이랑 A3이랑 같은 거니까 이놈 둘이 같다고 할 건데 둘이 같다고 하면 0은 마이너스 6이 돼요. 그렇죠? 얘 모순이죠? 말이 안 됩니다. 이놈 한번 가볼까요? A1은 6. 이놈 가볼까요? A1은 얼마? 3. 이놈 가볼까요? 3A1이 0이니까 A1은 0.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정말 간단한 건 그 다음에 뭘만 구하면 돼? A4만 구하면 돼요. 그렇지? 자, 그러면 A4 될 수 있는 최대값 찾으면 되겠다. 그렇지? 그럼 여기서 계산 한번 해보자. 어차피 이게 A3이랑 똑같거든. 그러면 우리가 선택할 건 3을 빼거나 2배를 하면 되는데 어쨌든 최대를 원하는 거니까 3을 빼는 건 의미가 없죠. 2배 하는 것 중에 최대. 그럼 얘 얼마? 12. 얘 6. 2배 해봤자 얘는 0. 무조건 이놈이 최대다. 됐습니까? 어려울 거 없다. 답은 12번 나옵니다. 넘어갑시다. 자, 13번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하자. 또 문제 나왔다. 어떤 형태? 넓이와 관련된 문제 중에서 어떻게 계산을 빠르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넓이를 직접 구하는 문제가 아니라 적분으로 푸는 문제 A 빼기 B 형태가 또 등장했어요.
쌤이 그 수업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이 내용과 관련된 문제들은 난도가 정말 낮은 편에 속하는데 그게 13번 문제 난도에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무조건 맞춰야 되는 문제야. 이거 틀리면 절대로 안 돼. 그러니까 내가 늘 얘기하죠. 이거 만약에 난 좀 약하다, 틀린다 하면 꼭 쌤한테 상담 요청해. 알겠죠? 뭐 Q&A로 남기든 아니면 직접 만난 친구들 쌤한테 직접 요청하든 무조건 상담 요청해요. 알겠죠? 이거 무조건 맞출 수 있는 문제고 알고리즘에서도 우리가 한번 또 다 정리했던 문제들이다. 자, 가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문제에서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야? A의 넓이. A 넓이가 이게 지금 잘 안 보이겠지만 요게 지금 A야. 이렇게. C의 넓이 뭐야? 이거야. 그죠? 이게 A, 이게 C. 근데 그 둘을 더한 값이 뭐랑 똑같아? B랑 똑같대요. 얘들아, 낚이면 안 돼. B가 요거거든. 그러면 이 두 개의 합이 얘랑 같다? 잠깐만. 그럼 얘를 그냥 그대로 반대쪽으로 넘기면 얘네 둘을 더한 거에다가 이 넓이를 뺀 게 그냥 얼마란 얘기야? 0이란 얘기잖아. 근데 얘네들이 형태를 보니까 누굴 기준으로 나뉘어져 있냐면 직선을 기준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자, 이렇게 직선으로. 그러면 노란색은 직선보다 어디에 있어? 위에 있고요. 파란색은 이 직선보다 어디에 있어? 아래에 있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말이냐면 적분을 할 때 얘는 플러스 값이 나오게 내가 세팅해주면 된다는 얘기고 파란색은 마이너스가 나오게 세팅만 해주면 된다는 얘기야. 그 말은 이 함수 fx와 바로 가보자. 누구? 이 빨간색 직선 3분의 1x 마이너스 3분의 2라는 이 직선을 어떻게 해서 빼면 이놈 입장에서는 봐봐. f가 빨간색 직선보다 크니까 양수 형태가 나오고 이놈 입장에서는 f가 빨간색보다 더 아래에 있으니까 음수가 나올 거 아니야. 아, 결국 이놈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0에서부터 k까지 그냥 적분하면 끝나는 문제라고. 근데 적분했을 때 이 두 개의 넓이 합이 이 넓이에 뺐을 때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 되니까 적분값은 당연히 얼마? 0이 나오면 되겠죠. 끝이야 이게. 이게 전부예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건 뭐야? 계산만 하면 돼. fx 알고 있잖아. 얼마? 3x 제곱 마이너스 7x인데 얘가 마이너스 3분의 1x니까 마이너스 3분의 22x 플러스 2랑 3분의 2니까 3분의 8인가요? 자, 이거 적분해주면 돼요. 그러면 해보자. x세제곱 마이너스 3분의 1 11x제곱 더하기 3분의 8x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고요. 어차피 k는 다 날라가니까 k제곱 마이너스 3분의 11k 더하기 3분의 8은 0. 내가 원하는 건 k지. 아, 인수분해 됐으면 좋겠다. 그지? 3k제곱 마이너스 11k 더하기 8은 0. 제발 인수분해 되라. 3, 1, 8, 1, 마마 하면 딱 인수분해 되죠? k값은 얼마? 3분의 8. 선생님 1은 안 되나요? k는 2보다 크다라는 문제 조건 때문에 1은 제거시켜주고요. 3분의 8로 답 내시면 됩니다. 어려울 거 없죠? 오케이, 넘어갑시다. 14번 가보자. 자, 이번에는 도형 문제다. 드디어 도형이 14번으로 갔어요. 그렇죠? 작년 6월이랑 작년 9월은 10번, 작년 수능은 14번, 올해 6월은 14번. 아마 그럼 이제 14번으로 도형이 좀 많이 확정되지 않을까? 9월도 14번으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은 들지만 솔직히 말해서 14번 난도는 아니다. 13번에 그냥 딱 들어가는 게 맞는 난도다. 뭐 내가 총평 때도 얘기하겠지만 공통 난도가 지금 객관식이 특히나 너무 난도가 낮아졌어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그렇게까지 어려운 문제는 아니다. 14번 난도는 절대 아니다. 한번 같이 가보도록 하자. 자, 쌤이 도형 문제 어떻게 풀라고 했는지 기억나니? 자, 일단 문제 조건은 이거야. 2루트 7. P가 BC의 중점이래요. 그리고 BC를 5대1로 내분하는 점이 뭐래? Q래. 그러니까 얘가 지금 이거야. 그러니까 5대1이에요. 근데
전체가 6이잖아. 그러면 전체 6에서 P는 중점이라고 했으니까 어떤 얘기냐면 여기가 3이고요. 6의 절반. 여기도 3인데 그럼 얘가 2잖아. 그러면 2, 1 이렇게 잡아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다 표현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AQ는 얼마? 지금 문제 조건만 적어도 사실 문제 조건이 되게 많이 주어진 형태야. AQ가 지금 얘가 노란색으로 표현할게. 얘가 얼마냐면 3루트 2고요. 자, sin QAP. sin APQ 루트 2대 3이래. 얘들아, 사인의 B가 주어져 있어요. 당연히 뭘 생각해야 돼? 사인의 B가 주어져 있으면 한 삼각형 내에 잠깐만 QAP가 어디야? 얘잖아. 그 다음에 APQ가 어디야? 얘잖아. 한 삼각형 APQ에 대해서 각각의 사인 값들의 비율이 주어져 있다면 그놈의 누구? 대변의 길이의 B랑 똑같다고. 사인의 B는 항상 기억해. 이건 다 배웠던 내용이야. 대변의 B. 그럼 QAP 이놈에 대한 대변이 루트 2. 이놈에 해당하는 게 3이야. 아, 얘 봐봐. 3에 해당하는 게 3루트 2야. 몇 배 된 거야? 루트 2배 된 거죠. 다시 말해서 얘는 루트 2배를 시키면 2대 3루트 2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길이가 3루트 2면 이거에 대한 대변은 얼마가 되겠다? 실제 길이가 2가 되겠다라는 거야. 얘가 2대 1이었잖아. 그럼 얘 1이겠네. 다 주어졌네. 얘 얼마? 3이겠네. 다 아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까지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랬을 때, 자,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뭐다? 삼각형 ABC의 외접원의 넓이다. 사실 이 문제가 내가 난도가 그렇게 높지 않다고 얘기했던 이유는 조건만 가지고도 이미 해석이 많이 돼요. 그래서 이것저것 몇 번 시도하다 보면 아마 바로 답 나온 친구들도 많을 거야. 근데 우리는 어쨌든 간에 좀 정석적으로 제대로 풀어보자. 삼각형 ABC의 외접원의 넓이를 구하는 게 우리의 목표다. 항상 도형 문제는 목표를 토대로 역으로 조건을 찾아 나갈 줄 알아야 돼. 쌤 포커스에서 얘기했듯이. 자, 넓이를 구하고 싶어? 외접원의 넓이를 구하고 싶어? 그러면 우리는 삼각형 ABC에 뭘 써야 돼? 사인 법칙을 무조건 써야 돼. 그래야 반지름의 길이를 찾지. 그럼 우리는 뭘 찾아야 돼? 자, 이 R은 각, 사인 각. 그거에 대한 대변을 찾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우리의 목표는 지금 여기에 대변이 주어져 있잖아요. 여기에 대변. 그러면 여기에 각만 찾으면 참 좋겠다. 여기까지 괜찮아? 그런데 문제가 있어. 그러면 이 각을 내가 구하고 싶은데 그럼 이 각을 구하려면 당연히 이 각을 포함한 삼각형을 다시 관찰을 해야 되겠죠. 근데 이 각을 포함한 삼각형이 누구냐면 이 삼각형이야. 그러면 이 작은 삼각형에서 이 AC의 길이만 알면 요거 이해되니? 다시 이 큰 삼각형에서 이 각만 찾으면 문제는 끝나요. 대변의 길이를 아니까. 근데 내가 이 각을 찾고 싶은데 이 각을 포함한 이 각을 포함한 삼각형이 요 작은 삼각형이잖아. 근데 얘의 길이가 1인 것도 알아. 얘의 길이가 3루트인 것도 알아. 그럼 나 이 길이 누구? AC 길이만 찾으면 각은 무조건 구할 수 있어요. 뭐에 의해서? 코사인 법칙에 의해서. 그럼 각을 찾으면 사인 법칙에 의해서 답은 구할 수 있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니? 그런데 그럼 이 길이 어떻게 구할 거냐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잠깐만. 이 길을 어떻게 구하지? 막히잖아. 자, 그럼 여기서 잘 생각해 보세요. 이 길이를 포함한 도형을 관찰을 해보면 요 큰 도형이 있는데 큰 도형에서 이 길이를 구하려면 뭘 찾아도 돼? 이 각을 찾아도 돼. 요 생각은 괜찮아? 이 길이를 구하려면 이 큰 삼각형에서 이 길이도 알고 있고 이 길이도 알고 있으니까 이 각만 찾아도 끝나요. 근데 이 각은 다시 이 각을 포함한 도형을 관찰했더니 누가 보여? 다 아는 길이, 최대한 많이 아는 길이. 세 변의 길이를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요 길이 얼마? 5. 요 길이 얼마? 3루트 2. 요 길이 얼마? 2루트 7. 그러니까 이 문제는 끝난 거예요, 사실. 이해됩니까? 각을 구할 수 있죠. 사실 이 각을 구할 수 있으면 누굴 구할 수 있는 거야? 대변의 길이를 구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왜 이 길이를 구하기로 했었냐면 이 각을 구하기 위해서 이 길이를 구하려고 했던 건데 사실 이 각과 이 길이를 찾으면 사인 법칙에 의해서 이미 바로 반지름 길이 구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끝난 거야.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결국 뭐가 되냐면 이 각을 찾는 게 첫 번째, 그 다음에 이 대변을 찾는 게 두 번째. 됐습니까? 오케이. 자, 계산해보자.
그럼 내가 이 각을 세타라고 해볼게. 내가 구하고 싶은 각은 이제 이 각이야. 그럼 우리가 코사인 세타라는 값은 예제곱 더하기 예제곱 54 아니지 47 28이죠. 28 더하기 5 25 마이너스 9 28 나누기 2배 2루트 7 곱하기 5 이렇게 되겠다. 그럼 코사인 세타 값은 구할 수 있다. 그지? 그럼 얘가 35니까 약분 때리면 20루트 7이니까 약분 한번 때려보자. 5 나누면 7 4 그럼 7은 루트 7로 바뀌겠네요. 그러니까 4분의 루트 7이야. 코사인 세타 값은. 괜찮죠? 자, 그럼 우리가 원하는 건 요 길이를 구하고 싶은 거야. 자, 저 별을 구하려고 해보자. 이게 AC 길이에요. AC 길이. 자, 이놈의 제곱은 예의 제곱 더하기 예의 제곱 47에 28 더하기 이제는 5가 아니라 전체 길이 6으로 봐줘야 돼. 66에 36 마이너스 2배에 2루트 7 6 코사인 세타 그게 4분의 루트 7이야. 방금 전에 구했던 거. 계산이에요. 계산밖에 없어요. 실제 이게 쌤 수업이었다면 그냥 계산 안 하고 할 만한 그냥 그런 문제야. 마이너스 40이니까 20인가요? 그러니까 요 길이가 얼마다? 루트 20이다. 따라서 마무리. 자, 대변의 길이는 루트 20이고요. 우리는 이 사인 세타 값을 구하면 되는데 코사인 세타가 4분의 루트 7이니까 4, 4, 16, 7 여기 얼마? 3이죠. 사인 세타 값은 얼마? 4분의 3이다. 그쵸?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가 되냐면 2로 나눠주면 3분의 2루트 20이다. 근데 우리가 지금 왜 저번에 넓이를 구하고 싶으니까 요거 그대로 제곱해주면 9분의 88파이가 되겠다. 그쵸? 답은 2번. 됐습니까? 오케이. 답은 2번. 넘어갑시다. 15번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그나마 이제 객관식에서 가장 어려웠던 문제라고 한다면 이제 15번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프 추론을 많이 해본 친구들이라면 이 문제 자체가 사실 난도는 높은 편은 아니에요. 아마 그래프 추론이 어색한 친구들 있지. 그러니까 식을 작성하고 적는 건 열심히 해봤고 그래프 주어져 있는 그래프에 대해서 계산하는 것도 잘하지만 아무것도 주어져 있지 않는 그래프를 문제의 조건만 보고 바로 이 그래프네 라고 추론하는 능력이 좀 부족한 친구들이라면 이 문제가 좀 어려울 거고요. 그 추론을 좀 많이 해봤다면 이 문제는 그렇게까지 난도가 높은 문제는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커스로 따지면 수투 필수 파트에서 세 번째 마지막 챕터에서 이런 추론 문제들을 많이 다룰 거거든. 심화 포커스 필수나 심화 둘 다 추론 문제에서 많이 다룰 테니까 연습 좀 많이 해보세요. 알겠죠? 자, 이 문제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 같이 보여줄게요. f 프라임 0은 6, 3차함수 fx. 어쩌라고? 별 중요한 거 아니야. 자, 계속 갑니다. 3차함수래요. 그려, 제발. 그려. 뭔지 모르니까. 근데 gx 자체가 어떻게 생겨먹은 놈이냐면 1을 기점으로 그리고 마이너스 1을 기점으로. 왜냐하면 절대값 x가 1보다 크다는 건 마이너스 1과 1이 있을 때 바깥 얘기야. 그리고 얘는 안의 얘기야. 그랬을 때 얘는 fx 플러스 k를, 얘는 마이너스 fx를 가지고 있는 게 gx래요. 그래서요. 그치? 근데 어쨌든 간에 3차함수 fx를 가지고 뭔가를 한다는 얘기인 건 알겠어. 계속 가보자. 결국 내가 구하고 싶은 건 이건데 k를 찾아내려면 f2분의 1을 찾아내려면 결국 나는 fx의 식을 작성할 줄 알아야 돼. 그럼 어떻게 fx의 식을 내가 작성을 할 거냐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 조건들을 제대로 해석할 줄 알아야 돼요. 자, 그럼 여러분들 요거 봐봐. 극한이 주어져 있는데 이거 딱 봐도 이거 미분계수 꼴이다. 그치? 근데 정확히는 우야. 우. 오른쪽에서 오는 놈이에요. 그러면 얘들아 일단 분모가 0으로 가면 분자도 0으로 가야 돼. 존재한다 했으니까. 그러면 G 분자만 봐봐. A 플러스야. 오른쪽으로 간 놈이 뭐다? GA랑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연속이란 얘기가 아니라 우극한과 함수값이 무조건 같아야 된다. 요 내용 파악돼? 요 내용 이해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이것뿐만 아니라 뭐도 있어. 얘 자체가 미분계수 꼴인데
오른쪽에서의 미분계수니까 우미분계수라고 하자. 우미분계수. 오른쪽에서의 기울기를 얘기했더니 그 값이 얼마? 0 이하래. 라는 얘기야. 그럼 얘들아, 어쨌든 간에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 누구야? G지. F가 아니라 G니까 우리가 G를 좀 표현을 해보자. fx가 참고로 우리가 지금 fx가 최고차의 계수와 양수라는 조건은 없네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임의로 이렇게 그려놨지만 실제로 이렇게 반대로 뒤집어질 수도 있는 거야. 오케이, 그거 생각은 해줘야 돼. 내가 fx 플러스 k라는 놈이 일단 있으니까 여기다 그냥 더하기 k로 그냥 만들어 볼게. 어차피 3차 함수. 괜찮니? 근데 문제가 좀 있어. 얘들아, 내가 마이너스 1과 1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대충 잡아볼래? 대충 잡아봐. 마이너스 1과 1 바깥에서 gx가 fx 더하기 k래. 그러니까 이 함수들이 그대로 그려진다는 얘기야. 무조건. 다른 색으로 표현하자. 이렇게. 일단 이 함수가 무조건 표현이 된다고. 요 사이에는 뭐 마이너스 fx 그게 뭐 어떻게 생긴지 모르겠어. 근데 어쨌든 주황색 모습은 나와야 되잖아. 무조건. 1이 어디든 마이너스 1이 어디든 간에 이 주황색 모습은 무조건 나와야 된다고. 무한대로 가는 형태.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형태. 근데 얘들아, 우미분계수가 항상 뭐래? 0 이하래.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오른쪽에서의 기울기. 내가 모든 실수 A니까 A를 아무 때나 잡더라도 오른쪽에서의 기울기가 무조건 뭐가 돼야 돼? 음수가 돼야 돼. 혹은 0이 되거나. 근데 아무 때나 잡아봐. 아무 때나. 기울기 무조건 뭐예요? 양수지. 그러니까 이 그림은 절대로 이 조건을 만족할 수가 없어요. 여기까지 해석돼? 그러니까 그림은 이런 그림이 될 순 없겠구나. 무조건 어떻게 해야 되겠다? 뒤집어야겠다. 이해돼? 그래서 이런 그림이 아니라 어떤 그림이 돼야 되냐면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근거를 따질 줄 알아야 돼요. 자, 이렇게 최고차의 계수가 음수인 형태인 모습으로 내가 fx 플러스 k로 그냥 가보자. 플러스 k로 갈 거라는 거야. 왜? 난 어차피 gx의 그래프를 그려내줘야 되니까. 요 생각까지는 이해됩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서 봐봐. 그러면 아까 전에 얘기했던 이 원리를 잘 적용을 해보려면 마이너스 1과 1 바깥은 무조건 기울기가 음수가 나와야 돼. 바깥은 무조건 이 그래프를 그대로 따라갈 건데 무조건 기울기가 음수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는 결국 뭐야? 마이너스 1과 1이 요런 데 있으면 되겠어? 이런 데 있으면 되겠어? 절대로 안 되지. 왜냐면 이 바깥이 기울기가 양수인 부분이 있잖아.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 마이너스 1을 어디로? 요런 데로 움직여줘야 된다고. 어디까지가 경계냐면 여기가 1이 되는 것까지가 일단 경계야. 마이너스 1도 여기까지가 경계야. 그러니까 1이 이렇게 마이너스 1이 이렇게 있어도 되고 이렇게 있어도 되는데 요 안으로 들어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기까지 괜찮니? 다 이해돼요? 오케이. 자, 계속 가보자. 그럼 내가 일단 좀 더 일반적인 걸로 내가 이걸로 그려줄게. 만약에 이렇게 됐잖아? 그러면 이 바깥 것은 이게 fx 플러스 k야. 그러니까 이게 gx의 모습이 되겠지? 근데 요 안은 어떻게 될 거래? 마이너스 fx래. 끝났네. 이게 fx 플러스 k인데 마이너스 fx라는 건 어쨌든 이 모습이 어떻게 돼야 돼? 뒤집어야지. 이렇게 뒤집어야지. 그치? 그러니까 얘가 대충 이런 모습이 나올 거야. 그 위치가 어딘지 지금 모르겠어. 그 위치는 신경 쓰지 마. 뒤집어질 거라고. 요 사이는. 그래프로 해석해보자고. 그럼 무조건 뒤집어진다는 얘기는 뭐냐면 기울기가 양수인 놈이 또 존재해버리게 되는 거야. 아이디어를 알았다. 원래 이 바깥의 모습은 무조건 기울기가 뭐가 돼야 돼? 음수가 돼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보자마자 바로 찾을 수 있으면 너무 좋지. 근데 그게 안 되는 친구들도 많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추론하는지를 내가 지금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고. 알겠습니까? 쌤이 실제로 문제 풀 때도 이런 식으로 풀어요. 자, 그 다음에 봐봐. 그러니까 쌤이 이거 이번에 모의고사 푸는데 확통 기준으로 했을 때 4, 50분밖에 안 걸렸거든. 근데 난 이런 생각을 해도 4, 50분 걸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 하나하나 따지는 거 하면 오래 걸리지 않나요? 전혀. 한 방에 답을 맞추는 게 중요한 거지. 의심을 처음부터 바로 하면 너무 좋겠지만 이 과정 자체가 전혀 잘못된 건 아니니까 꼭 이런 식으로 생각해보는 연습을 좀 많이 하세요. 알겠지? 어쨌든 간에 잘 봐. 요 놈이 양수가 되면 안 돼. 무조건 음수가 나와야 돼. 그 말은 무슨 말? 마이너스 1과 1이 어디에 있어야지만
여기에 있어야지만. 이렇게만 있어야지. 약간 휘어졌다, 그지? 마이너스 1. 그럼 마이너스 1과 1 바깥쪽은 기울기가 음수인 놈을 그대로 채택하면 되고요. 그지? 그 다음에 요 사이에 있는 놈은 어떻게 돼? 마이너스 fx로 뒤집어지니까 뒤집어진다는 건 자, 이 모습을 그냥 뒤집기만 해봐. 대충 뒤집기만 해봐. 그럼 어떤 모습이야? 이렇게 생긴 모습이지. 기울기가 다 뭐야? 음수가 나오니까 아무 문제가 없다고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럼 우리가 일단 기울기에 대한 얘기는 해결이 됐네? 근데 조금 찝찝한 게 하나 있어. 요거. 이게 먼저 적긴 했는데 이걸 아직 해결을 못했다, 그지? 그럼 얘가 무슨 말이야? 우극한과 함수값이 항상 어떻다? 같다. 근데 여기 주황색 모습 한번 볼래? 1 바깥이랑 마이너스 1 바깥은 무조건 A를 잡았을 때 연속이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우극한과 함수값은 무조건 여기는 다 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결국 어디에서 요 경계 지점에서가 뭔가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어? 근데 포인트는 이거야. 우극한과 함수값이 어때요? 같대요. 그런데 잘 봐. 이놈은 실제로 1을 포함하지 않아. 그 말은 여기가 일단 비워져 있어요. 여기 다 비워져 있어. 그리고 마이너스 fx라는 놈은 이 1이 포함이 되어 있다고. 그랬을 때 우극한과 함수값이 같도록 내가 세팅을 해줘야 돼.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해야 될 행동은 뭐밖에 없냐면 마이너스 fx가 그래서 어떻게 그려지는 건데 그래서 우극한과 함수값이 같아지도록 세팅만 해주면 되잖아. 우리가 배웠던 거 있어. 자, 여러분들 보세요. 이거 할 줄 알아야 돼. fx 플러스 k를 내가 예를 들어 hx라고 생각해보자. 그럼 마이너스 fx는 얘들아 hx를 어떻게 하면 되니? 마이너스 hx에다가 자 마이너스 hx에다가 그러면 마이너스 fx 마이너스 k인데 여기는 마이너스 k가 없으니까 플러스 k가 되겠죠. 이렇게. 여기까지 이해돼? 내가 이놈의 함수를 hx라고 한다면 이놈은 마이너스 hx 더하기 k라고 할 수 있어요. 쌤이 이거 뭐라고 했어? 이 함수를 뭐에 대해서? y는 2분의 k 대칭시킨 함수가 이 함수라고 얘기했잖아. 다 배웠던 거야? 그러면 결국 이 함수를 y는 2분의 k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y는 2분의 k에 대칭시켰더니 어떤 함수? 마이너스 fx는 함수가 나온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대충 잡아보자. 대충 봐봐. 해석 있는 친구들은 이렇게 그냥 보세요. 예를 들어 내가 이게 대충 잡아볼게. 이게 2분의 k라고 해볼게. 그럼 대칭하면 어떻게 되겠어? 얘가 이런 식으로 생긴다고. 이렇게. 이 말인 거야. 이 말. 이게 지금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fx가 되는 거야. 끝났네요. 왜? 우극한과 함수값이 무조건 어떻게 돼야 된다고? 같아야 된다고. 근데 이놈은 불연속인 것 맞지? 근데 우극한과 함수값은 같아요. 그지? 근데 얘는 우극한과 함수값이 어때요? 다르죠. 그럼 난 우극한과 함수값이 같아지길 원한다면 뒤집는 놈이 결국 얘가 어디로 갔으면 좋겠어? 여기로 갔으면 좋겠지. 슉 채워주면 좋잖아. 그러니까 결국 어떤 모습? 얘가 이런 모습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야. 이렇게. 그럼 여기가 딱 채워지겠지. 그 말은 결국 뭐다? 이제 빨간색 지울게요. 해석은 다 해줬다. 한 방에 더 빨리 찾으면 좋긴 하겠지만 이 지금 수업을 듣는 영상을 본 친구들 중에 쌤 수업을 안 들었던 친구들도 꽤 있을 테니까 쌤이 하나하나 다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요렇게. 이게 다 알고리즘에서 배웠던 내용. 자, y는 2분의 k 대칭이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문제 다 했지. 이런 그림이 나온다. 그래서 결국 어떤 모습? 또르르르륵 하다가 또르르륵 하다가 슉 하다가 숭 가는 이런 모습이 나오겠어요. 됐죠? 오케이. 자, 그럼 나 이제 조건 나만 해석하면 끝나겠다? gx라는 함수의 그래프를 난 이제 다 그렸어요. 근데 이제 뭐? y는 t랑 만나는 교점의 개수가 몇 개? 2개가 됐으면 좋겠대. 그걸 만족하는 t의 최대값이 얼마? 13이래. 교점의 개수가 2개가 되도록 하는 이제 여기 밑에 있는 흰색은 버려. 이게 없는 거야.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었을 때 지금 주황색, 노란색, 주황색만 보면 돼. t를 그었어. 교점의 개수가 2개가 되도록 하는 t의 최대값. 어디? 여기네. 파란색으로 가자. 저 파란색으로 잡았으니까. 여기네. 얘가 얼마다? 13이다. 제가 제일 높은 곳 아니야? 그럼 이제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이제 문제는 다 풀었어. 뭐만 하면 돼? 식만 작성하면 돼. 이 조건을 바탕으로 식을 어떻게 작성할 건지만 우리 이제 고민해 주면 됩니다. 자, 가보자. 자, fx 플러스 k라는 함수가 요 함수야. 그럼 자, 여기가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야. 자, 지금 여기 거리가 얼마? 2예요. 3차 함수 비율관계에 의해서 얘가 2대 1. 그러니까 여기의 위치가 얼마? 마이너스 2. 됐습니까? 그럼 우리가 fx 플러스 k라는 이 3차 함수가 x 플러스 1을 하나 가지고 있고 최고 차이인계수 모르지? 그럼 a라고 하자. 아직 모르니까 x 플러스 2에 얼마? x 마이너스 1의 제곱. 근데 그때의 y좌표가 얼마? 2분의 k. 자, 이렇게 된 상황.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제 우린 이걸 가지고 뭘 해주기만 하면 되냐면 이제 마무리 짓기만 하면 돼. 그럼 난 결국 뭘 해줘야 돼? 이 13이라는 걸 무조건 써먹어줘야 돼. 그치? 그러면 계산 한번 해보자. 저게 실제로 이 노란색 함수가 마이너스 fx야. 맞습니까? 그럼 마이너스를 그대로 대입만 해주면 되겠네. 오케이. 대입 한번 해보자. 자,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f 마이너스 1 괜찮아? 더하기 k 마이너스 1 대입하자. 그러면 a에 4 더하기 2분의 k 이렇게 나온다. 괜찮습니까? 근데 f 마이너스 1이 얼마냐면 자, 요게 노란색이 마이너스 fx니까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f 마이너스 1이 얼마? 13이야. 여기까지 괜찮니? 오케이. 그러면 f 마이너스 1이 얼마? 마이너스 13이야.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13이니까 여기다 그대로 마이너스 13을 대입해주면 얘는 2분의 k는 4a. 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근데 우리 문자 지금 몇 개야? 2개인데 식 몇 개 나왔어? 1개 나왔잖아. 그치? 그러니까 식 하나 더 찾아야 돼. 아직까지 안 쓴 식 있나? 문제 조건 확인해. f 프라임 0은 얼마? 6이라는 거 있다. 그죠? 오케이. 그럼 우리 저거 대입만 하면 되겠네. 자, 계산해보자. 미분 때리면 자, 갑니다. 얘 어차피 미분해봤자 의미 없고요. 자, 얘 미분하면 1이지. 그러면 a에 0 대입해봐. 그럼 얼마? 1. 자, 그 다음 얘 미분하면 2a에 0 대입하면 2, 0 대입하면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온다. 그쵸? f 프라임 0이 얼마? 6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잡아줄 수 있겠더라. 자, 그럼 계산 한번 해보자. 이게 마이너스 3a. a는 얼마? 마이너스 2. 자, a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는 난 누굴 구할 수 있다? k도 구할 수 있다. 얘가 마이너스 8이니까 그러면 이거 계산하면 얼마? 5. k는 얼마? 10. 끝! 그러면 우리가 이제 구하고 싶은 거 마무리 짓자. k가 10이고 f 2분의 1이라는 건 여기다 2분의 1 대입하면 되니까 마무리 계산할게요. 마이너스 2에 2분의 5에 원래는 계산 잘 안 하지만 그래도 오늘은 날인 만큼 계산을 해줄게.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얼마야? 요거 k까지 넘겨야 되겠구나. 마이너스 2분의 k네. 그럼 마이너스 5겠죠. 이렇게 되겠다. 자, 그럼 얼마? 5 더하기 4분의 5니까 4분의 25.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4분의 25에다가 어디 갔어? 마이너스 2. 왜 마무리 계산이 안 돼? 마이너스 2분의 k. k는 5, 10이니까 마이너스 5. 4분의 5 빼기구나. 그럼 얼마? 4분의 15. 이렇게 됩니다. 자, 답은 1번. 됐죠? 오케이, 좋습니다. 우리 객관식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이어서 주관식 계속 가보도록 하자.